2020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요즘 정말 정신없죠? 어디서는 회복한다, 어디서는 아니다. 신호가 너무 엇갈리니까 다들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오늘 데이터를 보면서 이 시장의 진짜 모습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 숫자들 뒤에 우리가 못 보고 있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럼 먼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시장이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 말이죠. 딱 겉으로만 보면 신호가 꽤 괜찮아 보여요. 1, 2월에 거래가 좀 살아났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바닥 짚고 다시 가는 건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한꺼풀 더 벗겨보겠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가장 최신 데이터랑 딱 붙여보면 과연 어떤 진실이 드러날까요?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이 긍정론의 가장 큰 전제는 바로 이제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한다, 즉 매수 심리가 돌아오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요, 실제 소비자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그냥 심리가 좀 위축된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공포감이 시장을 덮쳤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저기 주택가격 전망지수 보이시죠? 기준점이 100인데 100 밑으로 떨어지면 집값이 내릴 거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무려 96까지 한 달 만에 12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경기도 안 좋을 것 같고 내 월급도 불안하고 금리는 계속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해지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지갑을 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포 심리는 바로 거래량으로 나타났습니다. 1, 2월에 잠깐 반짝하는가 싶더니 3월 들어서 거래가 뚝 끊겨버렸어요. 결국 그 반등은 진짜 추세가 아니라 아주 잠깐의 착시 현상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매물이 줄어드는 건 집주인들이 버티는 거니까 좋은 신호 아니냐? 근데요, 여기에는 정말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이 규제 하나가 지금 시장 전체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족쇄가 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집주인은 5월 9일 전에 무조건 팔아야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어서 마음이 급해요. 두 번째, 근데 법 때문에 집을 산 사람은 사자마자 바로 들어와서 살아야만 해요. 세 번째, 그런데요, 그 집에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는 법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 나가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 세 조건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네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팔고 싶은 사람, 사고 싶은 사람 다 있는데도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매물이 줄어드는 건 시장이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규제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말 그대로 강제적인 시장 실패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꽉 막힌 시장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여러 투자 전략들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게 과연 영리한 지름길일지 아니면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덫일지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게 바로 경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경매로 집을 사면 아까 그 실거주 2년 의무를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유일하게 가능한 통로인 셈이죠. 하지만 바로 이 유일한 통로라는 점 때문에 경제학에서 말하는 승자의 저주라는 아주 무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승자의 저주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숫자 보세요. 1억 5천만 원. 어떤 투자자가 압구정 아파트를 경매에서 낙찰받으려고 정상적인 시세보다 무려 1억 5천이나 더 써낸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어때요?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진 게임이죠? 이게 바로 승자의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법의 허점을 이용한 기회일까? 아니면 그냥 비싼 돈 주고 들어가는 함정일까? 자, 다음 전략은 아예 방향을 확 틉니다. 시세 차익은 이제 포기하고 대신 안정적으로 월세나 따박따박 받자. 오피스텔 투자로 눈을 돌리는 거죠. 와, 5.69%. 수익률 십자만 보면 정말 혹하죠? 실제로 지금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면서 임대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예요.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서 세법이 완전 달라지는데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주택자가 돼서
정작 내가 사는 집 팔 때 받아야 할 세금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신호들과 그럴싸한 전략들의 허상을 걷어내고 보니까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예요. 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시세 차익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현금 수입을 만드느냐는 현금 흐름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정리하면 2026년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금리와 물가에 대한 거시경제적 공포. 둘째, 되는 곳만 되는 극심한 양극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빚을 더 내기보다는 있는 빚부터 갚자는 디레버리징의 압박. 바로 이 3가지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조각난 시장에서 어쩌면 가장 큰 위험은 모든 걸 설명해주는 듯한 너무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를 덥석 믿어버리는 것 아닐까요?